자, 그러면 오늘의 TMI도 저희 집중해봐야겠죠? 대표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시장이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, 최근에 중국의 중소형 화장품을 좀 필두로 해서 네. 실적 개선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고, 여기 더해서는 화장품을 비롯해서 피부, 미용, 의료기기 기기까지. 약진들이 최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, 그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들이 있는데 3분기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했던 지표는 중국이 너무나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 이야기만 들었어요. 맞아요.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인 수출 데이터 8월에서 9월 넘어가고 9월, 10월, 10월, 11월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중국이 3개월 동안 수출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증가가 됐습니다. 네. 와.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증가가 됐느냐 또 감소가 됐죠. 감소가 됐고요. 네.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현상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해요. 중국이 나빠졌으니까 중국 관련된 화장품 화장품주. 섹터는 피해야 돼. 피해야겠다. 북미 시장은 좋으니까 이건 꼭 사야 네, 돼. 맞아요.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돼. 이런 맞아요. 관점인데 수출 데이터를 확인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가는 선반영.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은 미국 시장의 실적 피크가 가시성을 좀 띄었기 때문에 한 달 이전부터 주가가 좀 빠진 것이고요. 오히려 좀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을 보면 품목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색조 브랜드는 계속해서 이 증가세, 수출 증가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지만 기초 화장품이 좀 감소했다는 차이가 좀 있고 중국의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 요인들보다 좀 완화 요인이 좀 있던 부분이 색조와 기초 화장품 부분 모두가 다 중국 시장에서 일부 좀 판매량들이 좀 회복되고 있는 네.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가 화장품 빅2라고 좀 분류는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의 중국 의존도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은 4분기 실적의 일부 완화 기조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중소형 화장품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에 관련된 기대감들 일부가 좀 반영이 되면서 반영됐죠. 주가가 좀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네. 다 좋다라고 해서 가는 것보다 저는 아직까지 중소형 화장품들은 선별적으로 특히나 색조 브랜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점 매수가 좀 저는 공략은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어떤 제품군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 관점은 계속해서 좀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저는 화장품 ODM사라든가 화장품을 좀 유통하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실리콘투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. 뭐 VT 같은 경우는 좀 리들샷이라고 불리는 네. 화장품은 기존의 화장품의 구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성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대안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최근에 또 파마리서치가 굉장히 탄력이 좋아지면서 좀 주목을 받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 제가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느끼는 거는 너무 선별적으로 가는 느낌이에요. 네. 화장품주다라고 해서 다 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나 대형주 쪽에 관해서는 좀 수급이 없는 느낌이고 그래서 네. 그거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지 기준들도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, 대표님. 일단 저는 오늘 탑픽을 파마 리서치로 좀 갖고 왔는데 일단 이게 선별적인 어떤 움직임보다 기존에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의 대장이 어디였죠? 클래시스. 맞아요. 클래시스, 뭐 제시스 메디컬 같은 종목들 우리가 피부과 가서 시술을 해보면 뭐 이 고주파, 네, 뜨거운 고주파, 고주파를 기술. 통해서 네.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.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통해 굉장히 고통을 좀 맞아요. 수반하지만 피부의 어떤 좋아지고. 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는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좀 개선시키는 그런 의료기기 장비주들의 어떤 이 주가 수급들이 좀 좋았는데 파마리서치의 이 스킨 부스터는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제 같이 얼굴에다가 한 땀 한 땀 맞습니다. 그래서 맞다 보면 우리가 얼굴이 좀 올록볼록해지는 엠보싱 효과들이 좀 나타내지고 이 부분이 사실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좀 더 차별화된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효과들이 좀 더 좋다보다니까 아직까지 해외 수출의 역량들은 작은데 이게 국내 시판대 11년 차가 됐거든요. 네. 그런데 아직까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. 전체적으로는 지금 8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쓰고 있어요. 그 미주란 힐러 하나로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네. 국내에서 모든 수요를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인바운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른 양상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리쥬란 시술을 받고 간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. 전 너무 아파서 못 받았겠던데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. 이 아팠던 게 지금 이 마이크로 니들로 일부 좀 바뀌면서 네. 덜 아픈 걸로 좀 나오다 그러긴 보니까 아무래도 한데요. 이 부분에 네. 대한 확장성도 있고 중요한 게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일부 수출 물량들 나오고 있지만 전체 수출 규모의 약 50%가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해외 공략, 유럽이라든가 중남미 시장, 북미 시장을 좀 개척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EU 인증을 획득했어요. 그래서 잘 지금 유럽 안에서에 대한 판매점을 좀 계속 판매 법인을 좀 설립 중에 있고
내년도부터 가시성 있는 유럽 진출이 실적 성과로 좀 잡히는 부분들은 현재 외형보다 약 25% 정도 상향될 수 있는 기대감. 그리고 북미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이 의료기기라는 시판허가 작업들을 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승인되면서 미국 진출이 본격화된다면 여기서는 추정된 매출 포션 한 45% 정도. 그래서 우리가 외형 기대로 좀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좀 다른 차별화 관점에서 스킨부스터 시장의 어떤 독주 체제를 좀 구성하고 있는 파마리서치가 오히려 좀 기회 요건화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 수급 유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우리가 화장품 쪽의 섹터를 보면은 오히려 이런 로션이라든지 에센스, 뭐 색조 이런 네. 쪽보다는 좀 아픈 것들 있잖아요. 디바이스 쪽도 좀 네. 가고요. 이렇게 뭔가 맞고 뭔가 리프팅을 하고 그런 약간 기기 관련주 쪽이 조금 더 탄력이 나오는 느낌이거든요. 네. 그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까요, 대표님? 네, 차별화가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구현 효과들이 달라요.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하면 다 장비주를 참 고민을 해요. 맞아요. 장비 쪽 고주파, 레이저 네, 치료기 그런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클래시스라든가 제이시스 메디컬, 비올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의료기기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장비주들의 장점은 물건을 한번 팔고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 2달, 3달 만에 이런 카트리지 같은 것들을 맞아요. 교체를 해줍니다. 레이저도 그 카트리지가 굉장히 비쌉니다. 원가의 한 40%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소모품 교체 주기가 도래한다는 것은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소모품 매출 포션들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톡신이라든가 필러처럼 제형제라고 보면 돼요.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술이라는 관점에서 의료기기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치료는 기존의 레이저 장비들과 좀 병행해서 썼을 때 그 효과들이 더 극대화되다 보니까 다만 우리가 필러라든가 보톡스 같은 이런 톡신 제제들은 오히려 이게 효과들이 좀 미비한 효과가 좀 미비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이거에 일부 부작용이 좀 있죠. 필러가 뭐 꺼짐 현상이라든가 어느 쪽은 튀어나오고 어떻게 어느 쪽은 그렇게 잘 꺼지고. 아시는 거죠? 제가 대표님? 피부과를 좀 많이 좀 네. 연구 많이 좀 하시나 해봐가지고 봐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는데 네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스킨부스터는 조금 더 최소화되는 부분들 약간의 톤이라든가 탄력도를 좀 개선한 제가 뭐 판매사원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네. 여쭤봤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. 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네.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장비주들의 어떤 상승 네. 효과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데 네. 스킨부스터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좀 고려해 보면 리쥬란의 글로벌 성과는 분명히 외형 가치의 상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. 좀 판단해 봤습니다. 그래서 궁금한 건 사실 파마리서치가 어제 또 신고가 영역대를 좀 가게 돼 버렸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접근을 해도 괜찮은 시점인 건지 부담스럽진 않을지. 네, 우선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고 우리가 클래시스가 저점 대비 올라왔던 구간을 파마리서치가 조금 늦게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마 수급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. 쉬어가는 구간, 일부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에 저는 선별적인 분할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4분기 실적 기대 요인들 감안해 보면 9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은 저는 무난하게 좀 달성하지 않을까. 올해보다 내년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더 강했던 것이고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출 시장을 좀 개척한다는 관점, 유럽과 그 이외 뭐 북미 시장에 대한 확장성들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외국에서에 대한 성과들은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아직도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, 대표님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근해 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? 아니면 좀 과감한 베팅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? 현재는 사실 부담스러운 구간이죠. 모든 주식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신고가의 영역을 쓴다고 해서 사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1주 전이죠. 제가 그래서 그 이전 시간에서도 파마리스트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